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임플란트하고 자연치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치주인대가 없다는 거. 임플란트 주변에는 자연치아는 뿌리하고 뼈 사이에 이런 이제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약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쿠션도 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정확해야 돼요, 그죠? 좀 더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철을 만들 때 지금 사실은 어떤 과도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프레션을 떠서 모형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 모형상에서 작업을 하는 거랑, 근데 그게 디지털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이 작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입안에서 뭘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업 모형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작업 모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작업 모형이 입안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 그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스캔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을지 그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 모형을 만든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일반 자연치아 모형하고 다른 거는 이 잇몸의 형태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연치아 인상 틀 때는 여기 이런 부분을 만드는 작업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없어요. 자연치아일 때도 하긴 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진에서부터 이렇게 잇몸 바깥으로 나오는 부위의 형태를. 어쨌든 잇몸의 형태까지 만들어줘야 되고, 이 두 개가 구강 내에 위치하고 똑같아야 되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를 할 거고, 알지네이트로 1차 모형을 떠서 여기서 사실은 레진 블록도 만들고 커스텀 트레이도 만들고 해가지고 2차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2차 모형이라는 거는 임플란트 위치에 관해서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프로비저널을 만들어가지고 작업 모형을 만드는 거야. 잇몸 티슈 몰드를 저렇게 잇몸의 형태까지. 지금 디지털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은 좀, 그리고 입안에서 항상 수작업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우리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뭐 웩스업도 하고 컨투어링도 하고 빌드업도 하고, 빌드업이라는 게 좀 수준이 올라가자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항상 이런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죠? 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여기서 프로비저널을 입안에서 좀 맞추는 작업을 할 것 같으면 요 단계를 건너뛰어서 바로 이렇게 간다. 그 얘기죠. 프로비저널리제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저런 작업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내가 몇 번이나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테스트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냥 1차 인상 떠서 프로비저널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작업 모형 가는 거. 내가 좀 답답하고 해서 어제 이제 뭐 보철을 전공한 후배들 다 물어봤어. 다 물어봤어. 이게 좀, 보철을 전공한 사람들은 100% 프로비저널을 한다고 해. 싱글이라도 프로비저널을 한다고 해. 알아요? 적당히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해봐야 되지 않아. 이제 다음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프로비저널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죠? 프로비저널은 우리가 1차 모형만 갖고 만드니까 구강 내에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도 붙이고 여기 콘택도 붙이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자연치하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프로비저널을 하고도요, 요런데 요렇게 모양을 다듬는가 그런 작업도 다 해야 돼요. 전치부처럼. 그죠? 제대로 원칙대로 하자면. 자, 그러면은 이 프로비저널이 요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임프레션 코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잇몸 모양도 또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합도 굉장히 정확한 교합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비저널에 의해서 물리는 이 교합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뭐 바이트 뜨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비저널만 있으면 임플란트의 위치라든지 잇몸 모양이라든지 교합이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서 이걸로 그냥 가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자꾸 또 손보게 되고 또 손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 바이트 뜰 때도 봐요. 바이트 뜰 때도 이게 잘 교합이 맞는다 싶으면 물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 봐. 바이트를 뜰 때 바이트를 깡 무세요 하면 환자에 따라서 잘못하면 무세요 그래 이렇게 물 수도 있어요.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항상 바이트를 뜰 때는 제자리를 물었나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냥 물어보세요. 제대로 안 물었으면 아니 제대로 물으세요. 그 위치로 항상 깨물으세요 하고 바이트를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리는 게 정확하다 그러면 입을 벌렸다 다무는 것보다 그대로 물고 계세요 하고 요렇게 붙여놓으면 훨씬 나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네. 바이트가 또 굉장히 유리한 면이 되고, 여기 보면 이 잇몸 윤곽이나 이 자연치하고 임플란트 보철의 잇몸 윤곽 굉장히 비슷하잖아. 기공이라는 거에 우리가 기공 작업을 할 때 목표는 내가 만든 보철물이 자연치하고 구별이 안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잡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인상을 뜰 때는 이제 여기 요 부분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니까 컨택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핀 같은 걸 꼽고, 물론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뭐 글루브 같은 걸 파는 게 또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상을 뭐 이렇게 뜨는 거지, 그지? 그냥 뭐 커스텀 트레이 안 만들고 여기 그냥 메탈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 가이드 핀 나올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뜨죠, 우리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상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바세린을 다 바르고, 티슈 몰드를 붓고, 그 다음에 스톤을 부어서 모형을 만들면 이게 아까 봤던 구강내 상태랑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갖다 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조절을 하고 캐스팅을 했는데 안 맞고 만들었는데 안 맞고 하는 거는 다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거의 100% 믿을 수 있는 모형이거든.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도 자꾸 이렇게 해가면서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거를 디지털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제대로 우리가 이제 기공을 익히려면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를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4개짜리도 이거는 예전에는 그냥 이런 4개도 한꺼번에 붙여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정확하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캐스팅을 해서 주조를 해서 딱 4개가 다 맞게 만드는 거 참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요즘엔 이제 2개 정도씩 묶는 2개 묶으면은 어쨌든 요 나사가 풀리는 그런 거는 막아줄 수 있. 한꺼번에 다 묶어놨다가 이게 어느 게 하나가 탈났다 그러면 전체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2개 정도씩 보통 잘라서 한다. 어쨌든 4개짜리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다 될 수 있다. 이게 임프레션 코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이트를 뜰 때 이렇게 컨택은 띄고 컨택 띄죠? 이렇게 물고서는 패턴 레진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제자리로 딱 가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핀 꽂고 이렇게 트레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이드핀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인상을 떠서 요게 임프레션 코핑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 기다리는 동안에 힐링 어바트먼트를 좀 넣어놓든지 모형이 나올 때까지 좀 환자분이 기다렸다가 요걸 다시 좀 끼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모형이 나온 것이 여기는 봐요. 여기는 이렇게 그루브를 이렇게 줬잖아. 인상체 내에서 이 프로비저널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가급적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이 바이트를 물릴 때 이 레진이 딱딱한 것이 어디 이렇게 교합에 방해되지 않게 자를 건 잘 자르고 그러면은 이렇게만 만들면 이런 모형상에서 뭐 스캔을 해서 만들던 뭘 해서 만들던 이 모형에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을 좀 스캔해서 만드는 게 좋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진료실에서 스캔한 것만 그냥 보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될 것이고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프로비저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비저널을 만들어 보니까 색깔 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잘 깨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표면이 딱딱하다는 거하고 이게 강하다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표면 강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안 부러지느냐 그건 좀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물어보니까는 그 차라리 밀링을 하면 PMMA 블록을 이렇게 밀링할 수 있잖아. 그거는 오히려 더 단단하다고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그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구강내와 똑같은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가장 작업 모형이라는 거는 구강내하고 똑같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작업을 하기 어려울 때는 레진 블록을 이용해서 항상 이렇게 구강 내에서 꼭 레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본을 뜨는 그게 꼭 중요하다는 거 실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3개짜리도 뭐 여기 컨택은 반드시 띄고 바이트 이런 식으로 하고 저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말이에요. 여기 봐요. 이게 이제 이거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메탈을 넣어놨어요. 메탈 좀 대충 주저해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펀틱이거든. 펀틱.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면은 훨씬 좀 강도가 나아지겠지, 그죠? 그죠? 공이 많이 들어간 거지만. 근데 이제 대체로 요즘 환자들이 그저 간단하게 빨리 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기본이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해야 돼요. 네. 물량이 많아서 뭐 바깥으로 외주를 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는 거는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거는 펀틱이야, 펀틱. 펀틱도 잇몸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기 오베이트 펀틱을 만들었던 거야. 오베이트 펀틱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2개를 갖고 인상을 떠서 작업 모형을 만든 다음 그러면
이 오베이트 펀틱 때문에 잇몸이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우리가 오베이트 펀틱을 할 때도 실제로 살짝 눌리면서 잇몸에 염증이 안 생기면서 잇몸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해? 프로비저널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뭘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면 그냥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는 과정은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몇 년이 그렇게 손이 될 때까지 반복 숙달을 하는 거지. 이거 봐요. 이거 다 내가 작업한 거야, 이거. 내가 보철 수련받으면서 뭐 기공을 하고 개업을 해서 내가 89년도인가 뭐 개업을 해가지고서는 아침에 한 9시, 8시, 9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맨날 이 작업하고 있었어. 임플란트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경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오베이트 펀틱을 만든 것도 잇몸 모양도 여기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또 다음에 합시다.